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공식 명칭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운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멀고도 낯선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로 가득 찬 폐쇄된 영토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부의 철저한 고립 정책은 외부 세계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오직 그곳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하고 때로는 황당한 풍습과 관행, 태도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나라는 패션 트렌드에서부터 기묘한 경제, 사회 제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독특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피닉스와 함께 북한의 가장 황당하고 충격적인 법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어이없는 법이나 사실에 투표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현지 통화 사용 금지. 많은 나라에서는 여행객들이 일반적으로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위한 매우 제한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북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지 통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관광객 전용 상점에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유로화, 중국 위안 또는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북한 화폐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은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여행 중 쇼핑이나 선물 구매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Made in North Korea라고 표시된 물건은 절대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이는 북한의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북한 문화나 정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기념품 정도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의 장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정보를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북한 여행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하고 도전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북한 내에서의 쇼핑 및 기타 활동 중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편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청바지 착용 금지. 북한에서 청바지는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특히 파란색 청바지는 서방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일반 의복이 아닌 이념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에서는 청바지 착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검정 청바지만 허용되고 파란 청바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때는 어떤 색의 청바지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김일성 및 김정일 주석의 기념관 같은 특정 장소를 방문할 때는 이러한 복장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파란 청바지는 무례하고 불경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바지 규정은 북한 내 외국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민족성과 문화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북한 주민과 외국인의 문화적, 인종적 구분을 상징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과 와이파이 금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장 제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온라인 네트워크는 광명망이며 이는 오직 북한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광명망은 이메일, 포럼, 교육용 웹사이트 등 내부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글로벌 인터넷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 웹사이트는 모두 차단되어 있고 일반 북한 주민이 접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허용한 약 1,000개에서 5,500개 사이의 내부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콘텐츠입니다. 광명망의 또 다른 특징은 와이파이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와이파이 모뎀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제거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이는 정부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근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및 기술의 제한은 단지 정치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와 문화적, 기술적으로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의 자유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처벌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삼족을 멸한다는 법은 고대 중국 역사극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매우 독특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개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3대 처벌 제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수용소는 단순한 노동시설이 아니라 극도로 열악한 환경과 강제노동이 동반되는 장소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잃고 학대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죄수의 가족이 면회를 하며 위로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북한처럼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생필품조차도 엄격히 제한되며 생활은 극도로 불편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국의 법이 얼마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콘돔과 여성 위생용품을 살 수 없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콘돔이라는 개념조차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암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사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콘돔은 사실상 찾기 힘들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위생용품 역시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도 생리기간 동안 천을 사용하고 이를 세탁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정보 통제 및 수입품 규제 정책은 이러한 물품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언뜻 믿기 힘들 수 있지만 많은 북한 여성들은 지금도 이러한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매달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언론과 보건기관은 전통적인 위생관리법만을 안내하며 여성들은 개인 위생과 생식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외부 세계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북한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자 정보와 물품에 대한 통제가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를 살 수 없다. 북한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차량 한 대의 가격은 약 4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평균 연간 수입이 수백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조차도 매우 비싸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자전거도 차량처럼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전거가 얼마나 희소하고 귀중한 물건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호판은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발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조차도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나 자전거를 소유하려면 단순한 재정 능력뿐 아니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분하는 체제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에 의존하게 되며 그것이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나 자전거에 번호판이 달려있는 모습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제 전화 금지. 북한에서는 휴대폰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정부의 감시와 기술적 제한이 따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식 상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기기들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제한 사항은 바로 국제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로 전화를 걸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 통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심카드는 국내 통화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정보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국제적인 SNS 앱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내부 네트워크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제 통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한은 북한 정부의 강력한 정보 통제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되어 있으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은 북한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국내 통화 기능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코카콜라 판매 금지. 2015년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코카콜라를 마트나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유명한 음료가 금지된 나라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쿠바와 북한입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무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바에서는 코카콜라의 판매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카콜라가 금지된 주된 이유는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 그리고 자립 경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산 제품과 서비스, 특히 유명 브랜드나 소비자의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통제해왔습니다. 코카콜라 금지 조치는 외국 음료 및 식품 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얼마나 다른 경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이러한 규제가 흥미로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주며 북한의 일상과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은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삶조차도 엄격한 이동 제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항공권이 비싸서가 아니라 정부의 철저한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국내 여행조차 허가 없이는 어렵고 해외여행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도시나 마을에 있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여러 단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무역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영향력 있는 인맥과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현실은 북한의 국경 통제 정책의 일환이며 체제 안정과 내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크게 대비되는 요소이며 북한의 독특하고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머리 스타일도 규칙이 있다. 북한의 이발소에서는 과거 벽에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머리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더컷과 스타일링된 상단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옆과 뒤는 매우 짧게 깎고 윗머리는 상대적으로 길게 남기는 이 스타일은 정치적 상징성까지 갖고 있으며 많은 북한 남성들이 이를 따라 하곤 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단정한 단발머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입니다. 일자형으로 잘린 단발머리는 북한 여성의 단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스타일이 지도자의 취향에 맞을 뿐 아니라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개인 취향을 넘어서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동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북한 사회가 패션과 외모에 있어서도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독특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거대한 수수께끼로 가득한 세상의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놀라웠죠? 혹시 여러분도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 문화,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다음번 흥미진진한 탐험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피닉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